안녕하세요. 살다 보면요. 가끔 갖고 계신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실 때 있지 않으세요? 또 보험을 하나 이제 가입하려고 하는데 보험에 대한 정보는 많은데 뭔가 2%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실 때도 있고요. 그때 이 강의는 유용한 해법을 드릴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딱딱한 강의 컨셉으로 하려니까 제가 목이 너무 긴장되어서 그냥 제가 고객 만나 뵙고 설명드리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그 궁금증이 생기면 이제 의문점도 생겨요. 내 보험은 잘 들어져 있는 거야? 내 보험료를 다 내고 나면 얼마나 받지? 이런 의문점이 언제 생기나요? 아마도 이번 달 통장 상태가 좀 안 좋은데 보험료가 제일 먼저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안 순간 그때 아닐까요? 또 주위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했거나 다 내면 어떻게 되지는 이제 슬슬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살짝 노후가 걱정되거나 그럴 때 같아요. 그래서 이 위에를 보면 이제 이거는 현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고민하는 데가 이제 병원 같은 데를 갔을 때 몸이 아팠을 때 이 비용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다 내고 나면 얼마나 받지? 이거는 이제 우리 미래에 대한 얘기고 노후 소득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고객님들이 종신보험에 내가 연금 전환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많이 해요. 자, 이 강의는 이제 갖고 계신 고객님들 증권 있잖아요. 그걸 이제 앞에다 좀 펼쳐 놓으시고 들으시면 훨씬 이해도 빠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건지 조금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증권은 많은데 크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과 노후에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일단 이렇게 두 개를 나누세요. 나누고 나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뭐 사망보험금, 뭐 진단의료비 이런 게 이제 생기는데 여담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이 대학에서는 물리학과를 전공했어요. 우스갯소리로 저는 물리학을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이제 투자금융을 전공을 했는데 이제 경제학 일반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거 공부할 때 제가 개념이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왜냐면 물리학은 이제 여러 가지의 가정을 하나씩 없애면서 어떤 법칙을 하나 만들어요. 근데 경제학은 일장일절이 시장에는 사과하고 배만 있다고 하자. 많은 과일들이 있는데 왜 굳이 사과하고 배만 있다고 하자. 그렇게 해서 수요 곡선하고 생산 곡선 만들고 균형 가격 찾고 그리고 그것들을 점차 확대시켜 가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보험하고 비슷해요. 당신이 암에 걸린다는 가정을 하고 당신이 뇌출혈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가정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성립이 된다고 하면 이제 보험 상품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는 어떤 특수한 일들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확률이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간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면 그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보험료는 비싸져요. 여담이었고요. 자, 사망보험하고 진단의료비 갖고도 또 조금 고민스러워요. 그쵸? 난 사망보험 들을까? 진단의료비 들을까? 자, 사망보험금에서 사망 후 수령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망보험에는 이 고객님들 잘 모르시는데 이 사망전 수령 보험금이 있어요. 똑같아요. 사망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건강보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쓸 수 있는 돈, 그 역할을 합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사람들은요, 사망을 할 때요, 100명이 사망했을 때 보면 즉사가 별로 없어요. 한 3명 정도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여명 상태를 통해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뭐,
암 말기든 뇌출혈이든 또는 뭐 신체 과도하게 상해를 입었거나, 자, 사망을 하고 이 상태를 내가 심리적 고통은 있는데 이거는 어느 게 위중하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의 경제적 고통 부분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을 하나 들어놨어요. 그럼 본인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 받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도 사망보험금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걸 경제적인 그 목적에서 딱 보면 용도가 달라요. 이때는 본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족의 생계비로 들어가요. 그래서 가족들이 살아가는 어떤 최소한의 수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본인이 받아서 본인 의료비에 충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는 사망보험금도 내 건강보험의 역할을 할 수도 있구나. 이런 포인트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진단의료비 받을 때 정액형으로 받을 거냐, 실손형으로 받을 거냐, 다 장단점이 있어요. 저 부분도 뒤에서 다뤘습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주계약과 특약으로도 나누는데요. 이거는 이제 재무적으로 한번 봐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미래에 뭐 연금 전환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낸 보험료의 형태,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보험회사에다가 20만 원을 냈어요. 보장보험을. 그래서 보험회사가 10만 원은 주계약에다 넣고 10만 원은 특약에다 넣었다고 봐요. 그럼 이렇게 돼요. 보험료라는 거는 이렇게 납입기간까지 내는 정액형 보험과 보장기간까지 내야 되는 갱신형 보험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보험료 부담 측면에선 갱신형이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계약에 들어간 거는 납입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해약환급금이 이렇게 납입 원금을 초과할 수 있어요. 주계약은. 근데 여기에 뭘 했죠? 특약에 들어간 10만 원은 제로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이 특약이 작아지면 주계약 요 해약환급금이 넘어가고, 특약이 큰 보험들은 이걸 못 넘어가고 이렇게 원금 밑에서 움직입니다. 이거는 그 보험의 재무적인 측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금들 드세요. 연금은요, 크게 변동금리를 따라가는 연금 상품이 있고요. 투자 수익을 따라가는 연금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증권을 갖다 놓고 내게 변동금리 상품인가 변액보험인가를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둘 다 연금이라는 건 뭐냐면 뒤에서 설명 다 해드렸는데 모으는 기간이 있어요. 모으는 기간은 변동금리는 이율 변동에 따라서 모으고, 투자수익보험, 변액보험은 그때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서 돈을 모아요. 다 모은 돈은 이제 둘 다 일반 계정으로 옮겨와서 최저보증 이율을 적용해가지고 팔아요. 요 자세한 내용도 강의에 있습니다. 자, 확정금리 상품이 있는데 이거는 예전 계약들에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은 보험회사가 역마진이 이미 일어난 상품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호시탐탐 저것을 깨주지 않을까 고객님들이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보험들이에요. 이거 다 갖고 계셨으면 보험회사들 다 망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연금은 이제 이런 그 건강보험 형태랑 좀 다르게 이 부분은 고객님들의 상황이 바뀌었을 때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 보험은요, 그냥 유지하고 있을 때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기 조건에 따라서 연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많이 차이 나는 거 한번 볼까요? 100만원 투자해서 10년 동안 원금 1억 2천을 내면 이자 이렇게 붙어서 60세 연금 개시할 때 1억 4,300이 돼요. 저축은. 근데 뭐 상품 중에 1억 5,800을 주겠다는 것도 있고 1억 2천 뭐 이렇게 있어요. 요 세부적인 건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까지 이제 연금을 모은 기간이에요. 자, 그런데 연금을 받을 때 볼게요. 어떤 보험은 연에 321만원을 주겠다고 그러고 어떤 보험은 665만원을 주겠다고 그래요. 자, 요것도 상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해요. 자, 그런데
저축을 하신 분이 있죠. 보험회사가 싫어서. 근데 이분은 어떻게 되냐 볼까요? 만약에 그 돈을 665만 원씩을 매년 찾아서 원금에서 쓰면 이자 증가분, 원금 손실분 다 합치면 이렇게 돼서 85살쯤 지나면 1.5% 예정금리에서는 원금이 바닥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후로 노후 생활은 좀 비참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상황을 보고 저축 들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오래 살까봐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내 돈이 다 그 소멸된다음에도 내가 살면 안 되니까 어떻게 써야 되죠? 절대 665만 원씩 꺼내 쓰지 못해요. 이거보다 낮게 써야 되니까 이 쓰는 데 있어서 조금씩 좀 아껴서 쓰게 되는 그런 한계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나눠 놓고 보면 이제 내 보험을 어떻게 되겠구나. 보장보험, 연금보험 나누고 보장보험에서는 사망보험과 특약으로 나눠보면 이제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래야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 이런 황당한 케이스를 당하지 않아요. 제가 설계 생활만 20년을 했는데 우리 엔진 설계만 제가 14년을 했고 이 보험 재무 설계를 16년을 했어요. 근데 비슷해요. 제가 이제 생산기술 관련 연구를 했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설계 도면이 이렇게 딱 오는 거를 우리 계리사가 상품을 만들었다고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이것들이 고객한테 잘 생산될 수 있도록 이제 고민하고 하는 기술들을 써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실제 생활에서 이제 유용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경험과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뒤편에 보험에 대해서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처음 강의를 들어보시고 관심이 있으면 파트별로 나눠서 들어보시면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실 것 같습니다.